안녕하세요. 오늘은 12살 아이 아토피 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니는 제가 편의상 가명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미니는 24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했어요. 모유 수유를 끊고 나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1년간 최대한 약을 쓰지 않고 버티다가 39개월부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5개월이 되면서 바르는 약이 듣지를 않고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5살 당시에 한방치료하고 완정법을 놓고 엄마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완정법은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자신이 없어서 한방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어서 한방치료를 결정을 하셨고요. 한방치료는 노로션을 하면서 한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진행을 했고요. 1년 정도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아토피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유지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가 야금야금 조금씩 다시 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5살부터 12살까지 7년간 한방치료만 하면서 노로션은 로션을 바르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을 노로션이라고 합니다. 그 노로션을 하면서 7년간 한의원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했었고요. 관리하는 동안에는 음식 관리를 따로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밤마다 긁으면서 조금씩 심해지고 급기야는 전신에 아토피, 또 두껍고 많이 일어나는 각질 가려움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다시 12살에 완정법을 찾아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니는 처음에 왔을 때 미니의 피부를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5살 때 완정법을 선택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죠. 후회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다시 상담을 받고 완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니의 관리 일지를 보면서 처음에 심했을 때 상태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호전된 상태와 최근 완정 후의 후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카페를 보겠습니다. 카페에 올려준 미니의 처음에 심했을 때 사진인데요. 노로션을 7년간 하고 왔기 때문에 건조하고 두꺼워져 있었고요. 다리 뒤에 이렇게 두꺼워진 피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등입니다. 등에 피부가 두꺼워져서 이렇게 딱딱하게 거북이 뜬껍질처럼 태선화되고 12살 어린아이의 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두꺼운 피부 상태에서 안정으로 오게 된 거죠. 엉덩이 밑에 다리 뒤쪽 사타구니 사진이고요. 그리고 무릎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우니까 아이가 잠을 밤새 자질 못하고 긁었었고요. 이렇게 팔 접히는 부분도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꺼워졌고, 네, 이런 상태에서 완정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 후 11일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미니가 11일차 때 사진입니다. 초막과 시작 전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엉덩이 밑이고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나타났죠. 무릎하고 발목, 팔, 손목. 10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7년 동안 엄마가 약을 쓰지 않고 최대한 한방으로 또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11일 만에 정말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11일차 때 올려주신 일기를 보면
오늘도 부드러운 얼굴 피부예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오랜만에 보더니 아토피가 없어진 거냐고 묻더래요. 그만큼 많이 좋아졌어겠죠? 미니도 그 말 듣고 많이 좋아했답니다. 일주일 만에 본 학습지 선생님도 미니 얼굴이 너무 부드러워 보인다고 감탄하셨답니다. 완정 전에는 일체 보습제를 쓰지 않아 각질이 일어난 얼굴이었거든요. 하루하루가 다른 아들의 모습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일 차에 변화가 나타났었고요. 30일 때 다리 뒤, 그렇게 두껍던 다리가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밑에 다리 뒤, 그렇게 두꺼웠던 다리 뒤 피부가 이렇게 많이 얇아졌고요. 이게 한 달 만에 변화입니다. 아까 등허리 보셨죠? 두꺼웠던 피부 이렇게 다 벗겨졌고요. 무릎도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목도 조금 두껍고 딱지들이 있는데 이런 두꺼운 피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심한 것이 많이 호전이 됐고 한 달이 되면서 이전에 못 자던 잠을 자기 시작을 했고 가려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팔 이렇게 변화했고요. 손 정말 빠른 변화가 일어났죠. 한 달 만에 심한 것들은 다 벗겨지고 그 뒤부터는 조금씩 남은 것들이 계속 반복하는 양상이었고요. 90일부터는 중간 감기가 걸리면서 천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미니가 천식이 심했던 아이이고 6살부터 천식이 와서 힘들게 완정 전부터 관리를 해왔었고 병원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90일부터 완정법으로 천식 관리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게 됐습니다. 90일 때 변하고요. 등이 좀 전에 한 달째 사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팔도 오돌이들이 많이 줄고요. 이렇게 90일, 100일이 되면서 발목도 두꺼웠던 피부들이 조금 남은 오돌이들 말고는 거의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미니는 100일 되면서 심한 것은 다 호전이 됐고 90일부터 완정으로 관리하던 천식도 한 달 만에 잡히기 시작을 했고 피부도 90일부터는 심한 것이 다 호전이 됐었어요. 100일 이후부터는 조금 남은 흔적들 때문에 1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지금 다시 아이 상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또 질질 끌면서 오래 걸렸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이가 7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스테로이드나 약은 쓰지 않았지만 6살부터 천식이 와서 병원 치료를 계속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관리할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 과정들을 보면서 보니까 아마 천식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하면서 그때 썼던 약들 때문에 이렇게 또 계속 끊임없이 독소가 올라오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강이 조금 남은 게 몇 달을 끌었던 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때가 206일 정도 피부 상태인데요. 206일 때 거의 깨끗하죠? 정강이 발목도 다 좋아졌고요. 중간에 귀도 찢어져서 귀 때문에도 시간을 좀 끌었었는데 문제의 정강입니다. 정강이 조금 남은 것과 한 번씩 귀 찢어지는 것과 또 무릎 뒤에 이런 조금 남은 것들이 1년 넘게 질질 끌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심한 것은 빨리 호전이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알아온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엄마가 직접 쓰신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미니 완정하고도 카페는 종종 들어오는데 완정 후기 쓰는데 오래 걸렸네요. 식단은 외식 없이 완정할 때와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 중인데 워낙 고기 좋아하는 아이라 고기 주는 횟수가 좀 늘었네요. 피부 상태 봐가면서 완급 조절 중입니다. 미니는 모유수유를 2돌까지
꽉 채워서 했기 때문인지 모유 수유 끝난 이후부터 등 같은 곳이 오돌도돌해졌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5살 때 제가 일을 하느라 종일반에 맡긴 이후부터 긁는 정도나 상처가 심해지더니 농가진도 오고 온몸에 난리가 나서 일도 관두고 민간요법으로 이것저것 대학병원 피부과까지 해보다가 유명한 어린이 한의원에 다녔는데 속에 열이 많아 그런 거라며 열 내리는 한약을 먹였어요. 한여름에 애가 오돌오돌 떨면서 추워하는 거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폭풍 검색을 하고 지인에게 물어 완정을 알게 되어 상담까지 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저는 5살짜리를 붙들고 발라주고 두드려주고 할 자신이 없어서 완정을 포기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해야겠다 생각하며 쉬운 길을 가려고 다른 방법을 찾았죠. 아토피로 유명하다는 나름 동네 아기가 효과 본 한의원을 갔더니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과 반대의 방법, 노로션이 마음에 들어 7년간 한의원을 다녔네요. 물론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했었고요. 왜 7년간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니 미니가 5살 이후 밤에 아이와 같이 자다가 깨달을 반복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더 안 좋아질까봐 감히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미니가 커갈수록 외모에 신경 쓸 사춘기도 올 거고 점점 위축이 될 아이를 생각하니 중학교 가기 전에 뭔가 결단을 내야 할 것 같아 최후의 보루였던 완전 카페를 한 달간 정독하며 미니 또래 케이스 위주로 살펴보았네요. 결론은 아주 말끔해지지 못해도 최소한 남들의 시선을 끌지 않을 정도만 되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완정을 18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나름 파우더하기 좋은 여름방학에 맞춰서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한약 먹으면서는 일절 다른 것에 제약이 없었던 미니가 완정을 거부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완정해야 하는 이유를 차근히 설명해주니 순순히 받아들였네요. 완정하면서 가장 큰 밑거름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 아이의 호응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절반의 성공이었네요. 첫날 많이 힘들었지만 카페를 통해서 당연한 반응인 걸 알았기에 두드려주고 세게 때려주며 첫 고비는 넘겼네요. 다행히 미니는 진물을 크게 뿜는 과정은 없었기에 한 달쯤 지났을 때 완정할 것 같은 기대에 부풀었는데 워낙 로션 바른 세월이 7년이나 되어서인지 1년하고 6개월이 지나 완정을 했네요. 나름 초기에는 하루에 20분 넘게 걸리는 전신지중을 8회 이상 해주자 맘먹고 엄청 자주 했었어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기도 하네요. 완정 초기에 우리가 먹던 외부 음식을 2젓가락 먹고 밤에 긁고 난 이후부터 미니 스스로가 외부 음식, 시중 과자, 사탕 등은 먹을 생각도 안 하던 아이를 보며 나름 인내하는 모습에 많이 놀라기도 했네요. 완정 초기인 여름방학 때는 하루에 2번씩 파우더를 하기도 했고 외출도 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여러모로 고생한 덕에 이렇게 후기를 쓰고 있네요. 이제는 아이의 피 묻은 네일을 안 봐도 되고 자고 일어나면 각질 수북한 침부를 안 봐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응급실도 1년에 2번 정도는 밤에 급으로 숨을 못 쉬어서 가고 수시로 거의 일주일에 1번 정도 호흡기 치료를 하게 한 천식도 말끔히 없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요. 완정 전에는 체육 시간에 항상 열애였거든요. 조금만 뛰어도 기침을 엄청 해대니까요. 면역력이 좋아져서 완전 기간 동안에 천식이나 감기로 병원에 간 적은 없네요. 열감기는 완전 후반에 있었지만 벨레다랑 논의로 병원 안 가고 이겨냈고요. 어쩌다 하는 기침은 논의로 충분히 이겨내더라고요. 그리고 완정 전 통통족이었던 민혁이는 나름 채소 식단으로 바꾸고 밤에 잘 자서인지 물론 초반에 CGF 꼬박꼬박 먹였네요. 1년 사이에 몸무게는 변동 없이 키가 10cm 이상 컸네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민혁이를 못 알아볼 정도로요. 후기 쓰다 보니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완정을 만나 민혁이가 아토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 없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고요. 혹시라도 다시 아토피가 생기더라도 대처 방법인 안정을 알고 있으니 7년 아니 9년 전처럼 어두컴컴한 길을 걷는 느낌이 아니라서 가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조언과 격려해주신 완전 카페지기님 이하 스태프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토피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는 날들이 오길 바라며 미니 후기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사진, 완정 시작 전에 찍어 두었던 사진이네요. 완정 후 좋아진 사진은 카페에서 종종 보니까요.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고요. 최종 호전된 비교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로션 관리 들어가서 마지막 로션 관리 9일차입니다. 다리 뒤고요. 등허리 라인이고요. 엉덩이 밑 라인이고요. 목 뒤 라인이고요. 등허리, 무릎, 끈질기게 끌었던 정강이, 팔 접히는 부분, 종종 찢어지던 귀, 이렇게 최종 사진이고요. 비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5세 때 심했을 때 피부 사진이에요. 심했었죠. 이렇게 심했었고, 아기 때 사진, 5살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등 관리 전후 비교 사진이고요. 허벅지 관리 전후 비교 사진이고요. 다리 관리 전후 비교 사진이고, 정강이, 손목, 발목, 팔 접힌 팔, 이렇게 비교 사진이고요. 이상으로 미니의 후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미니도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례였기 때문에 또 미니맘님이 흔쾌히 소개를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니 같은 경우는 보습만 해줬어도 그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등 뒤에나 다리 뒤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두꺼웠었는데요. 워낙 스테로이드도 바르지 않고 관리했던 아이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처음부터 적절한 보습만 해줬었다면 그렇게까지 두꺼워지거나 또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토피 관리 방법 중에 노로션을 주장하는 이유가 유해 성분이나 화학 성분, 또 유화제,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발랐을 때 계속적으로 피부에 그것을 흡수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또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로션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들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보습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는 보습을 하지 않으면서 심해진 경우지만 보습을 하지 않으면서 많이 좋아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유명한 그 방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노로션을 하면서 많이 좋아져서 쭉 한동안 잘 지내다가 다시 물론 올라와서 저희 완정으로 오게 됐지만 주위에 노로션으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방법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노로션을 하고 좋아진 경우는 심하던 피부가 회복의 시기를 거쳐서 자연 치유력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각질이 벗겨지고 새롭게 새살이 차올라 오면서 피부가 회복되고 아토피도 호전되었기 때문에 노로션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각질이 심하고 건조하고 보습이 꼭 필요로 하는 피부를 노로션을 한다거나 무조건 그런 방법을 추구한다 그러면 맞지 않겠죠. 근데 건조함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굳이 보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을 할지 말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하고 보습이 필요한 피부는 보습을 해주셔야 하고 보습은 해주시되 피부에 자극이나 유해하지 않은 보습제로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은 어떤 선택권이 없잖아요.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미래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니도 그렇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예전에 상담을 받았다가 자신이 없어서,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또 갔다가 안 돼서 다시 돌고 돌아서 온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상담을 받고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쉽게 좋아지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심한 아토피나 제대로 된 아토피는 쉬운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방법, 또 쉽게 얻어지면 쉽게 잃을 수가 있거든요. 완정은 고생이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 고생에 대한 보답이나 대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저도 예전에 너무나 게으른 엄마였기 때문에 음식 관리라던가 철저하게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사실 처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니 엄마처럼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막막한 마음으로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정을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일단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굳이 완정을 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보라고 항상 권해드려요. 기존의 방법이 예전에 좋았었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저의 완정으로 오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그 방법이 통했었고 호전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거나 호전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야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진실을 꼭 들여다보시고 엄마 아빠가 카더라 라거나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알아보시고 관리를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나서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책을 읽어보면 이 방법이 신뢰가 간다, 또는 이걸 하고 싶다,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셔야 하고, 책을 읽었는데도 긴가민가 한다거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뭔가 사기 같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시기보다 책도 읽어보시고, 내 아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으니 엄마 아빠가 직접 알아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심이 들어있는지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하루 이틀이면 있는데 그 정도는 알아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정도로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완정법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페를 보시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 직접 쓰신 후기들, 사례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의 직접 관리를 하면서 쓴 고충들, 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과정들을 좀 보시고 최종 엄마가, 아빠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카페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진실을 반드시 알아볼 수 있기를, 또는 지혜를 가지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2살 초등학생 아토피 미니의 후기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